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 위기론입니다. 애플의 기존의 혁신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미지에 균열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배경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조치로 인해서 애플의 제조 기반이 흔들리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본부장님 어떤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가요? 애플의 최근 내용을 겪고 있는 건 단일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경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리더십의 구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해서도 약간 늦게 대응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은 겉으로는 사실 매출 1위라는 기업을 여전히 가끔 MS에게 빼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1위라는 기업이지만 과거처럼 기업을 선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판을 바꾸거나 뭐 어떤 혁신이라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균열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 관세에 대해서 약간 타격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세 부담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에 대해서 최대 145%의 어쨌든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뭐 약간 물러서긴 했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아이폰이 만약에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에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일단 지불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일부 품목은 이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대해서 일부 관세에 대해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러스트닉 상무장관이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큰 타격을 피하겠지만 관세 정책에 일단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한 그런 정국이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나 베트남 등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답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자체도 어쨌든 높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각이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거고 일단 당장 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오는 게 과연 답일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약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AI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사실 생성형 AI 개발에 있어서 이제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아마존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어떤 것들을 내놓는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일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전스 기능이 출시에 지연되면서 쉴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 정체가 소비자들에게 늘 실망감을 좀 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내부 리더십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AI의 어떤 전략적인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지아린이라는 이 분이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마이크 로겔이라는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이 계속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카를 내놓겠다라고 해서 13억 정도를 계속 투자했는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부분에서도 계속 뭔가를 내놓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프로라고 애플이 야심차게 했던 하드웨어 AI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흥행이 부진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쪽에 밀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뭔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무엇보다 걱정은 이런 겁니다. 혁신 능력의 저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제품을 내놨을 때 와우라는 게 없어요. 와우. 옛날에는 이제 뭔가 내놓으면 수년간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이나 맥북을 내놓으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더 없고 리스크를 약간 감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 기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그렇게 약간 낮게 평가되거나 위기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보다 안정에 어떤 치우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AI라든가 AR이라고 그러죠. 이제 AR이라든가 이런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좀 늦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품 중심 사고에 머무는 전략이 자꾸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애플은 사실 제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라 하면 시장을 바꾼 약간 그런 게임 체인저였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기를 팔면 끝이라는 사고가 이제 AI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인데 이런 사고에 자꾸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재가 자꾸 유출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 역동성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고 리스크가 이제 회피되는 약간 관련 문화가 애플에는 그동안 없었는데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넥스트 아이폰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넥스트 애플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철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애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혁신력에 있어서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도 요즘 좀 취소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내부 리더십에 대한 부재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애플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관세로 인한 공장 문제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정학적인 거하고 전략적인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관소로 인한 이제 생산 기지 문제는 약간 제조 분산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현재 2023년에 이미 이제 중국의 완벽한 어떤 생산 기지를 갖추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분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조차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트럼프 관세가 급격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로 이제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600만 톤 정도의 어떤 아이폰을 공수하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요거를 이제 12%, 14% 정도를 인도에도 인수하고 이를 이제 25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략을 계속해야 되고 베트남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지만 리스크 관리 대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34% 정도의 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첨단 생산을 하는 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요 공장에 하고 있는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많은 부분을 TSMC에서 이제 M3든가 A17 같은 차세대 칩을 여기서 개발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늘리는 것도 관세를 회피하거나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약간 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내 공장에 있는 중국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아이폰들이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약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아이폰이 전반적으로 판매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좀 약하 보니까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건데 판매를 늘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중국에서 인도, 미국으로 분산을 좀 하고 베트남에서 약간 고급화 전략을 쓰면서 중국 내 생산은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전략을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건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AI에서 전략의 수동적 대처를 벌이고 약간 주도적으로 재정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이제 애플이 품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애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기를 어떻게 바꾸느냐로 이제 유저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전 프로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만드는 데서 물러나지 않고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익숙한 그런 어떤 집단인데 그런 게 많이 안 보입니다, 요즘. 그래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단순히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애플이 만든 기계가 아닌 애플이 설계한 세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리도 약간 리빌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철학적인 재출발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챗GPT-4급의 어떤 자연어 모델이라든가 시리 2.0이 약간 좀 더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망의 정치 중립성이 아닌 전략적 유연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폭탄 리스크나 중국 리스크는 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중국, 인도 같은 약간 재배치만으로 위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젠가 계속 이게 자리만 옮겨 다니다 보면 트럼프가 계속 거기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리쇼링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급망에 더 이상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용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부 다의 어떤 조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탈중국 가속화가 심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다른 나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AI 기술 선점이 애플이 이 위기를 봉착했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